안녕하세요, 플라잉G 제네킴스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90 계약을 올해 초 중순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네시스 G90 출고를 하면서 골랐던 옵션들과 간단한 리뷰를 통해서 G90 짧은 출고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명이 제네킴스인데 그 제네킴스가 왜 이 사람은 제네킴스일까? 지금 보면 제네시스의 리뷰는 고작 GV60 출고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네시스 G80 DHFL 모델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제네시스의 첫 번째 독자 모델이었던 G70 IK 모델의 출시 행사 참석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남양연구소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봤던 그 G70의 디자인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당시에 최고의 옵션들을 모아놓은 말 그대로 럭셔리카의 대명사 제네시스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하다 보니 저는 당연히 제네시스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GV60, GV70, GV80, G70, G80, G90 리무진과 현재 RS4 G90까지 소유를 하면서 제네시스에서 만들었던 전체 라인업을 소유를 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네시스 브랜드에 더 애착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채널명을 제네킴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G90을 사기 전에 고민했던 모델은 벤츠의 S400D 포매틱 모델이었고, 또 출고하기 직전에 이제 A8 신형 모델이 나와서 그것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G90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S400D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 치고는 상당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길이가 길지가 않고 한 K9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사기 위해서 K9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이제 타다가 판매를 하고 샀는데요. 굳이 K9을 팔고 S400D를 사면서 그 길이와 그런 옵션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차이가 있고 당연히 K9보다 S클래스가 기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더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감가를 조금 맞는 상황에서 굳이 S400D 숏바디 모델을 사기 위해서 K9을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S400D 모델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A8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지금 전반적으로 중고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8을 쉽사리 사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제가 2020년에 아우디 S6를 구매를 해서 타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1억 1천만 원짜리 차가 감가가 1년 타고 되는 정말 손 떨릴 만큼 많았기 때문에 A8을 사기가 정말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의 위치가 그대로이고 모니터가 그렇다고 크지도 않아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미디어를 조작할 때 모니터의 위치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G90밖에 저는 선택지가 없었고 G90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G90의 외장 색상은 한라산 그린입니다. 한라산 그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대모비스에서 좀 외부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때 사보에 기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동차 컬러명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명칭을 딴 외장 색상이 나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독도 그레이 같은 그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딴 외장 색상이 나오면 좀 더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를 봤을 때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보에 해당 내용을 기고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그 마케팅을 하는 부서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색다른 주제고 참신한 주제라고 현대자동차에서 한번 다뤄도 되겠냐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산의 명칭을 딴 한라산 그린이라는 컬러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라산 그린이라는 그 색상이, 물론 플래그십 세단은 검정색이어야 된다 또는 진회색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은 좀 젊다 보니까 검정색을 탔을 때는 기사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흰색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한라산 그린이라는 색깔이 공개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한라산 그린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컬러 명칭 자체가 저와 아주 뜻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고를 하고 보니까 좀 젊은 느낌이 많이 나는 색깔 같습니다. G80의 그레이스풀 그레이가 좀 어두운 색깔이고 K9의 에스코트 그린이 좀 밝은 색이라면 그 중간의 컬러에서 좀 더 그레이스풀 그레이에 가까운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한라산 그린은 햇빛에서 봤을 때 정말 색이 오묘하고 깊고 또 산뜻하기 때문에 타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죽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가죽 옵션이 총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DS1이 있고 SDS2가 있지요. 그리고 노멀 옵션이 있는데 노멀 옵션을 선택을 하면 좀 가죽 소재나 또 이런 도어 트림의 소재가 플라스틱, 우레탄 그리고 인조 가죽을 좀 섞어놨기 때문에 보기에 좀 그렇게 많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90 같은 경우에는 SDS가 딱 하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DS를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SDS를 선택을 하면 대시보드와 이런 도어 어퍼 트림까지 모두 다 나파 가죽으로 감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선택을 안 한 이유는 SDS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시트는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핸들, 센터 콘솔, 글로우 박스 등은 나파 가죽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눈에 거슬리는 건 이 도어 어퍼 트림입니다. 어퍼 트림이 이제 우레탄 소재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SDS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나무 우드 트림도 물론 G90의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우드 트림을 적용하면 더욱 고급스럽다라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저는 또 아직 젊다 보니까 우드 트림보다는 이런 젊어 보이는 느낌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 BMW 5 시리즈에 이전에는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하면 품퍼와 우드 트림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하더라도 피아노 레커가 들어가서 한층 더 스포티하고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G90에서도 우드보다는 저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트림이 더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에스턴 마틴을 탈 때 조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에 제가 가죽 옵션을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추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탄 메탈릭이라는 색깔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모든 곳이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지게 되는데요. 저는 차를 사랑할지 몰라도 제 옆에 타는 어떤 지인 또는 가족은 차를 많이 사랑하지 않을 저만큼 차를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하차시에 약간의 긁힘도 있었고 또 비가 올 때 일단 가죽 상단부에 물이 묻기 때문에 나파 가죽 특성상 물을 바로바로 닦지 않으면 이렇게 물방울 자국이 좀 맺히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도 좀 용이하게 하고 싶고 GV60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혼자 타는 시간이 많고 그 차를 또 장거리가 일단 레인지상 불가능한 차량이라서 오히려 나파 가죽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90은 제가 전기차를 메인으로 타는 특성상 좀 장거리도 많이 해야 되고 친구나 또 가족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보다 관리가 쉽고 그런 관리 용이성 때문에 저는 SDS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는 후회가 없고요. 저는 색깔을 보르도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 검정색, 회색, 흰색, 또 노란빛을 띠는 색, 그리고 보르도 브라운이 있는데 검정색, 회색은 너무 밋밋하고 흰색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청바지를 주로 입기 때문인데요. 노란빛을 띠는 그 가죽 색상 같은 경우에는 K9에서 익히 봐왔기 때문에 저는 G90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보르도 브라운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휠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19인치는 너무 기본이라서 저는 배제를 하였고 20인치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이퍼 실버 휠의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G90의 이미지와는 약간은 안 맞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선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차를 출고하면서 선택한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호 필름을 선택을 했는데요. 차량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미리 범퍼 쪽과 사이드 스텝 쪽 이런 스크래치가 자주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붙여서 출고를 하면 저도 작업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생각보다 처음 출고를 할 때 하는 게 더 싸게 치이는 것 같아서 보호 필름 패키지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 보호 필름 패키지에는 헤드램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헤드램프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다이를 했고요.
또 빌트인 캠 패키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왠지 이 아이나비 블랙박스랑 같이 쓰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두 개라는 그런 생각에 좀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또 메탈 페달 선택을 했는데요. 메탈 페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각적으로 이건 정말 운전하는 사람의 본인 만족이지만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 가격 대비해서 메탈 페달과 스피닝 휠 캡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도 같이 선택을 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G90에만 탑재가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을 했고요. 끝으로 프리미엄 컬렉션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저것 옵션을 넣다 보니까 프리미엄 컬렉션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되던데 당연히 G90처럼 좀 긴 차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프리미엄 컬렉션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옵션을 구성을 하였고 가격은 총 1억 1,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1억 1,3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가성비 있게 좀 괜찮게 구성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G90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라인업을 타본 사람한테는 뭐 이런 포르쉐 파일런처럼 제네시스 이런 뭐 어떤 제네시스 파일런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여담으로 들기도 합니다.